우리 집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우리 집은 강아지를 키웠다. 우리 가족은 누구나 강아지를 좋아했다. 나도 강아지와 함께 크면서 자연스레 반려인이 되었다. 방울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형제나 다름없었다. 힘들거나 슬플 때도 방울이는 항상 곁에 있어줬다. 방울이는 부모님보다는 나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다. 나도 집에 일찍 돌아와 방울이와 산책하는 시간이 좋았다. 부모님은 가게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우리는 여러 번 지역을 옮겨 다녔다. 어떤 때는 사람 많은 번화가에 있다가 어떤 때는 한적한 동네에 있었고 상가주택에서 빌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일이 잘 풀리셨는지 조금 무리하셔서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게 됐다. 물론 강아지를 고려하신 것도 있다. 그 집은 앞마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하고 나서 갑자기 엄마가 방울이를 밖에서 키우자고 하셨다. 이제는 밖에서 키워도 되지 않겠냐고. 방울이도 밖에서 냄새도 많이 맡고 좋을 거라고 했다. 사실 엄마가 방울이를 약간 못마땅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방울이는 털도 좀 날리지만 무엇보다 짖음이 좀 있었다. 강아지들이 짖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조금 심한 날도 있었다. 방울이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달려가 매섭게 짖어댔다.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을 때도 방울이가 짖어대서 할아버지는 그놈 참 목청도 좋다며 경비견으로 키워도 딱이겠다고 말씀하셨었다. 나는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며 투정 부리고 말았지만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 평소 엄마가 청소하실 때마다 방울이는 쫓아다니면서 짖었다. 처음보다는 익숙해지셨지만 항상 혼잣말로 나지막히 투덜투덜 하셨었다. 그게 결국 방울이를 밖으로 내몰게 될 이유가 될 줄 몰랐다. 앞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오게 될 줄도 몰랐고 말이다. 나는 부모님께 울며불며 말했다. 어떻게 집에서 같이 있던 애를 밖으로 내쫓냐고. 내가 목욕도 자주 시키고 내 방에서 데리고 조용히 있게 할 테니 집에 있게만 해달라고 했다. 엄마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지만 잠자코 듣고 있던 아빠는 다행히 내 편을 들어주었다. 책임감을 기르게 그렇게 하자고. 엄마는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아빠와 나를 번갈아 봤고 못 이기듯 알았다고 했다. 나는 방울이가 집에 있는 대신 방울이의 배변과 목욕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됐다. 어느 주말이었다. 엄마는 부녀회 모임으로 나가시고 아빠는 가게 일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 계시질 않았다. 나는 그날 친구들과의 약속이 깨져서 집에 혼자 있게 됐는데 방에서 방울이랑 누워있다가 거실로 나가 소파에 누웠다. 방울이도 나를 따라왔다. 엄마가 집에 있지 않을 때는 방울이와 나와서 있곤 했다. 아빠도 그런 날을 뭐라고 하진 않았다. 다만 방울이는 너가 잘 챙기라고 했다. 아빠는 엄마한테 걸려서 혼나도 모른다고. 우리 집은 그동안 살았던 어떤 집보다 거실이 넓은 편이었다. 방들은 작고 거실이 넓었다. 건물을 지으신 분이 거실의 넓은 통창을 통해 마당 보는 걸 좋아했다고 했다. 부모님은 넓은 거실이 휑하다고 공간을 적절히 채울 큰 소파를 뒀는데 방울이와 그 넓은 소파에 누워 TV 보는 걸 좋아했다. 소파 뒤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처음 이사와서 아빠한테 여기는 무슨 방이냐고 물어봤을 때 창고로 쓰는 다락방인데 우리는 굳이 쓸 필요 없어서 잠궈둘 거라고 했다. 안 쓰는데 열어놔봐야 먼지만 날리고 청소하기도 번거롭다고 했다. 나와 누워있던 방울이가 일어나 그 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어허! 방울아, 조용히! 나는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방울이를 쓰다듬으며 무심히 얘기했다. 그래도 방울이는 멈추지 않았다. 방울이를 달래며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그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였다. 완전히 열린 건 아니었고 살짝만 열려있었다. 저게 왜 열려있나 싶어
일어나 다락방 문 앞으로 갔다. 여기 언제부터 열려 있었지? 방울이를 달래며 열린 문을 슬쩍 들여다봤다. 방울이는 다락방 안을 들여다보는 내내 조용했다. 특별히 어떤 소리나 냄새 같은 게 나진 않았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다. 엄마한테 내가 연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 까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을 닫고 소파로 돌아와 다시 TV를 봤다. 방울이도 조용히 있었다. 방울이가 다시 벌떡 일어나 주방을 보고 짖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서 또 왜 그러냐고 방울이를 달랬다. 하지만 방울이는 개의치 않고 우렁차게 짖어댔는데 달래서일까 짖던 방울이가 멈췄다. 아니 멈추는 듯 싶더니 이번에는 정면에 TV로 고개를 돌려 맹렬히 짖었다. 하지만 조금 주눅이 든 듯 짖는 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다. 나는 조금 무서워졌다. 아무리 방울이가 짖음이 심하다곤 해도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소파 뒤 다락방에서 소파 우측의 주방 그리고 TV가 있는 정면까지 방울이는 내 주변을 향해 짖고 있었다. 방울이를 달래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자 소름이 살짝 돋았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방울이가 짖는 소리와 TV 소리가 뒤엉켜 너무 시끄러웠다. 방울이가 짖기를 멈추고 살며시 앉았다. 방울이는 헥헥거렸다. 진정된 줄만 알았지만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천장이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